서울의 가을은 차갑습니다. 잿빛 하늘이 도시를 덮고 바람이 거리를 휘감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빗방울이 아스팔트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지요.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리민준이 걸어갑니다. 그는 43살입니다.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싫어졌어요. 민준은 건축사입니다. 공공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요. 서울시청에 새 도서관을 설계했지요.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정직하고 세밀한 작업으로 알려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활기차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이 구조는 튼튼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은 아파트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소리를 내요. 문을 열자 현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내 최서연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녀는 38살이에요. 금융 컨설턴트로 일해요. 고급 고객들을 상담하지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서연의 미소가 민준의 피로를 풀어줬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민준이 신발을 벗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요. 표정이 차갑습니다. 늦었네. 또 일 때문에?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미안해요. 그는 웃으려 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멀어요. 그녀는 요리를 계속합니다. 손놀림이 기계적입니다. 아들 지훈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8살이에요.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밝아요. 민준이 안아줍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지훈이 웃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이가 그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서연이 식탁을 차려요. 가족이 앉습니다. 밥을 먹어요. 대화가 적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힐끔 봅니다. 당신은 일만 알아. 가족은 뒷전이지. 그녀의 말에 민준이 한숨을 쉬어요. 노력할게요.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녁이 깊어집니다. 지훈이를 재워요. 민준이 거실에 앉아요. 서연은 발코니로 나갑니다. 문을 닫아요. 민준이 TV를 켜요. 소리를 낮춥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비가 세게 내립니다. 갑자기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밝고 달콤한 웃음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요.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서연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 이사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굴이 붉어요. 누구야? 민준이 물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클라이언트야. 일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준이 창밖을 봅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립니다. 불안이 숨업니다. 최근 서연이 늦게 들어와요. 9시, 10시, 심지어 새벽 1시. 미팅이라고 해요. 민준이 눈을 감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어요. 그 느낌이 커집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요. 서연의 등만 보입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아요. 민준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가 떠오릅니다. 결혼식 날 서연의 행복한 미소. 이제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대신 황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맴돌아요.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해요. 건축 현장이 기다립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요. 민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칩니다. 5년 전 서연과 함께한 여행입니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요. 파도가 부서지며 소리를 내지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여보, 영원히 함께할게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민준은 그 미소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이 아픕니다. 서연의 변화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일까?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크리스마스에 서연이 늦게 왔습니다. 미팅이 길어졌어. 그녀의 핑계가 빈번해졌어요.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더 강하고 낯선 향기예요. 민주는 물었어요. 새 향수 샀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선물이야. 그녀의 눈이 피했습니다. 그날부터 불안이 싹 텄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민준이 눈을 뜹니다. 침대 옆이 비어 있어요. 서연이 이미 출근한 모양입니다. 부엌에 커피잔이 놓여 있어요.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밑이 검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어젯밤 서연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황 이사님, 그 이름이 가시처럼 밝혔어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서연의 연락처를 봅니다. 최근 통화 기록이 많아요. 대부분 업무 관련이라고 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준이 생각합니다. 정말 클라이언트일까? 의심이 커집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합니다. 크레인이 움직입니다. 소음이 귀를 때려요. 민준이 작업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 부분 강화하세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서연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미팅. 민준의 손이 멈춥니다. 답장을 합니다. 알았어. 조심해. 그는 한숨을 쉬어요. 점심시간에 민준이 사무실을 나섭니다. 카페에 앉아요. 노트북을 켭니다. 황 이사님을 검색합니다. 금융업계 사람들입니다. 여러 황 씨가 나와요. 민준이 좁혀봅니다. 서연의 회사 관련으로요. 황찬우라는 이름이 뜹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민준의 경쟁사 쪽입니다. 사진을 봅니다. 45살쯤 된 남자예요.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오후에 민준이 서연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몇 시쯤 올 거야?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서연이 대답해요. 글쎄, 10시쯤? 왜? 민준이 망설입니다. 그냥 지훈이랑 기다릴게. 서연이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건조해요. 알았어. 바빠. 통화가 끊어집니다. 민준이 현장에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릅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요. 문을 열자 지훈이가 달려옵니다. 아빠. 민준이 안아줍니다. 엄마는? 지훈이 고개를 저어요. 아직 안 왔어요. 민준이 저녁을 차려요. 함께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엘스웨이예요. 밤이 깊어집니다. 9시가 지나요.
서연이 안 옵니다. 민준이 발코니로 나갑니다. 어젯밤처럼요. 비가 그쳤지만 공기가 차갑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가방을 봅니다. 현관에 놓여 있어요. 출근할 때 두고 간 모양입니다. 민준이 망설입니다. 가방을 열어봅니다. 지갑과 서류예요. 안쪽 주머니에 명함이 있습니다. 황찬우의 명함이에요. 뒤에 손글씨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호텔에서.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명함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뭐지? 그는 생각합니다. 배신의 단서예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10시가 됩니다. 서연이 들어옵니다. 문소리가 납니다. 늦었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요. 서연이 코트를 벗습니다. 미팅이 길어졌어. 피곤해. 그녀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준이 따라갑니다. 황 이사님이 누구야? 그의 질문이 직설적입니다. 서연이 멈춥니다. 표정이 굳어요. 클라이언트라고 했잖아. 왜 그래? 민준이 다가갑니다. 명함 봤어. 호텔에서 만나.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그건 업무 미팅이야. 오해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요.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거짓말이야. 왜 나한테 숨겨? 서연이 소리를 높입니다.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일만 해서 그래. 민준의 분노가 솟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대화가 격해집니다. 서연이 방문을 닫아요. 민준이 거실에 앉습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이제 알았어. 배신이야. 그는 결의합니다. 진실을 파헤치겠어요. 복수를 준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서울의 겨울이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려요. 민준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무겁습니다. 로비는 조용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구현식의 사무실입니다. 대학 친구이자 변호사예요. 민준이 의자에 앉습니다. 손에 명함을 쥐고 있어요. 황찬우의 명함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요. 눈이 피곤합니다. 현식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민준아, 앉아. 그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요. 창문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식이 책상 앞에 앉아요. 자, 말해봐. 무슨 일이지? 민준이 숨을 고릅니다. 명함을 내밀어요. 이 남자, 황찬우, 서연과 관련 있어. 현식이 명함을 봅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요. 민준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젯밤 대치, 서연의 변명, 늦은 귀가. 모든 단서를 나열해요. 현식이 메모를 합니다. 펜 소리가 사무실에 울립니다. 현식이 고개를 들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계획된 것 같아. 민준의 눈이 커집니다. 현식이 컴퓨터를 켭니다. 황찬우를 검색해요. 프로필이 뜹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민준의 경쟁사 소속입니다. 너와 업계가 겹쳐. 동기 있지. 현식이 말합니다. 민준이 주먹을 쥡니다. 서연이 왜? 현식이 한숨을 쉬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일 수 있어. 증거를 모아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략이 시작됩니다. 현식이 전화를 걸어요. 조사원 불러. 황찬우 배경부터 민준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아요. 오후가 됩니다. 민준이 회사로 돌아갑니다. 공사 현장은 여전해요.
작업자들이 속삭입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웃어요. 하지만 미소가 어색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요. 컴퓨터를 켭니다. 서연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요. 최근 게시물이 적어요. 하지만 댓글에 황찬우의 흔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표시예요. 민준의 손가락이 떨려요. 현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파봐야 해. 현식이 답해요. 오늘 저녁에 만나. 자료 가져올게. 저녁이 깊어집니다. 다시 사무실입니다. 현식이 파일을 내밀어요. 황찬우 과거. 여자 문제 있었어. 회사 내 소문. 민준이 파일을 읽습니다. 퇴직한 여직원의 증언이에요. 괴롭힘 의혹입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어? 현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익명 제보로 회사에 보낼게. 압박 주자. 민준이 동의해요. 계획이 세밀해집니다. 현식이 법적 조언을 해요. 외도 증거가 핵심. 통화 기록, 만남 증빙. 민준이 서연의 폰을 떠올려요. 비밀번호를 알아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집 근처 카페에 앉아요. 서연이 출근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녀의 걸음이 가볍습니다. 황찬우의 차가 나타납니다. 검은 세단이에요. 서연이 타요. 민준의 가슴이 아픕니다. 사진을 찍어요. 셔터 소리가 작아요. 현식에게 보냅니다. 이게 증거야. 현식이 답해요. 좋아. 이제 반격 시작. 민준이 회사에 갑니다. 동료들이 피합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아내 문제라던데. 민준이 무시해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오후에 현식이 전화해요. 황찬우 회사에 제보 보냈어. 내일 조사 시작될 거야. 민준이 미소 지어요. 처음으로요. 저녁에 서연이 집에 옵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오늘 회사 분위기 이상해. 그녀가 중얼거려요. 민준이 물어요. 왜? 서연이 고개를 저어요. 모르겠어. 그녀의 눈이 불안해 보입니다. 민준이 침묵합니다. 압박이 시작됐어요. 황찬우의 메시지가 줄었을 거예요. 서연의 손이 떨려요. 민준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 차례야. 밤이 됩니다. 민준이 현식과 통화해요. 더 깊이 파. 통신 기록 신청할게. 현식이 말합니다. 민준이 동의해요. 증거가 쌓입니다. 서연의 외도, 황찬우의 약점. 사회적 체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서연의 친구들이 연락을 끊어요. 소문이 퍼집니다. 황찬우는 회사에서 고립돼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결정적 타격이 다가와요. 서연이 무너질 순간입니다. 그녀의 눈물, 후회. 민준은 기다립니다. 복수가 현실이 됩니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눈이 쌓인 거리가 조용해요. 민준이 창가에 서 있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차갑습니다. 현식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황찬우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회사 조사가 시작됐어. 현식의 목소리가 담담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수가 서서히 물결처럼 퍼집니다. 황찬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회사 내 소문이 돌아요. 과거 여직원 괴롭힘 의혹이 다시 떠오릅니다. 익명 제보가 효과를 발휘해요. 황찬우의 사무실 문이 닫히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그는 회의에서 배제돼요.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명예가 실추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서연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출근길에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회사에서 황찬우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자주 울려요. 하지만 메시지는 불안한 내용입니다. 조사 때문에 바빠. 나중에 연락해. 황찬우의 답장이 건조해집니다. 서연이 거울을 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사회적 단절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의 모임에서 그녀가 빠집니다. 서연아, 요즘 왜 안 보여? 메시지가 와도 답하지 않아요. 소문이 퍼집니다. 외도 이야기예요. 그녀의 클라이언트들이 거리를 둡니다. 계약이 취소돼요. 재산 손실이 현실이 됩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가 줄어듭니다. 고급 가방을 팔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주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요. 서연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녀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민준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물결처럼 성찰이 스며듭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책임이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 그는 생각합니다. 지훈이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채워요. 아빠, 눈사람 만들자. 지훈의 목소리가 밝아요. 민준이 눈을 뭉칩니다. 손이 시려요.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과거의 실수를 돌아봅니다. 일에 치여 가족을 소홀히 한 자신. 이제는 달라질 때예요. 황찬우의 추락이 가속됩니다. 회사에서 내사 결과가 나옵니다. 참호 의혹이 확인되어 그는 사직을 권고받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아내의 말에 황찬우가 고개를 숙여요. 이혼 서류가 도착합니다. 그의 재산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은행 대출이 압박해요.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요. 심리적 고통이 그를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와줘. 하지만 서연의 답이 늦어요. 그녀 자신도 무너지고 있어요. 서연이 민준을 찾아옵니다. 집 앞에서요. 눈이 내리는 저녁입니다. 그녀의 코트가 젖어 있어요. 민준아, 미안해. 그건 실수였어. 황 이사님과는 그냥 순간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고여요. 변명이 이어집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지? 민준이 문을 열어요.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실수? 계획이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의 한마디가 차갑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아요. 제발 지훈이 때문에라도.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훈이는 나랑 살 거야. 네가 선택한 길이야. 문이 닫힙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아요. 황찬우의 몰락이 절정에 달합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옵니다. 소문이 업계에 퍼져요.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는 혼자 방에 앉아요. 창밖을 봅니다. 눈이 쌓입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서연과의 만남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사회적 책임이 그를 짓누릅니다. 서연도 비슷해요. 그녀의 삶이 텅 비었어요. 고립된 방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도덕적 대가가 무겁습니다. 민주는 현식과 통화해요. 이제 끝나가네. 현식의 목소리가 조용해요. 민준이 창밖을 봅니다. 눈이 그칩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지훈이와 함께할 삶. 작은 디자인 회사.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 그의 눈빛에 희망이 스며듭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회복의 시간입니다.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꽃잎이 거리를 수놓아요. 민준이 창문을 열어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복수가 끝났어요. 법정에서 모든 게 마무리됐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황찬우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이제 갈등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이 스며들어요. 민준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결혼식 날, 서연의 미소가 밝았어요. 영원히 행복할게. 그녀의 말이 아직도 들려요. 하지만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민준이 이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는 수용합니다. 그 배신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걸. 이제 책임을 져야 해요. 지훈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현재의 안정이 느껴집니다. 민준이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열었어요. 책상이 몇 개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찾아옵니다. 이사님, 설계 부탁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업이 즐겁습니다.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처럼 스트레스 없어요. 지훈이가 사무실에 옵니다. 아빠, 그림 그릴게. 아이의 목소리가 밝아요. 민준이 웃습니다. 가족의 균형을 찾았어요. 주말에 공원 산책, 저녁에 함께 요리. 상처가 치유됩니다. 서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몰락한 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소문이 그녀를 따라다녀요.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요.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황찬우도 비슷해요. 이혼 후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반성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예요. 서연이 황찬우에게 전화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요. 황찬우가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해. 미안해. 통화가 끊어집니다. 그들은 각자 고립된 삶을 이어갑니다. 민준이 쇼핑몰에서 서연을 만납니다. 우연이요. 그녀의 모습이 초췌합니다. 옷이 낡았어요. 서연이 다가옵니다. 민준아,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이 붉어요. 사과가 진심입니다. 민준이 멈춥니다. 표정이 차분해요. 이해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요. 지훈이는? 잘 지내? 민준이 대답합니다. 잘 지내. 내 덕분에 강해졌어. 그는 감사합니다. 그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켰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아요. 올바르게 살게. 그녀의 약속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그들은 헤어집니다. 재결합은 없어요. 미래에 희망이 보입니다. 민준이 지훈이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여름에 여행 갈까? 지훈이가 웃어요. 좋아. 민준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기.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 시작입니다.